운명이라는 건요, 내가 어떤 미래로 향해서 가겠다라는 확신과 끌림이에요. 미래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반짝이는 것들이 어느 순간 확 꽂히는 거예요. 이미지가 보여, 느껴져, 현실 같아. 밤에 잠을 못 자. 자꾸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떠올리느라고 나도 모르게 밤을 새고 있어. 그게 운명이 부르는 향기, 그게 운명의 유혹이자 여러분들을 리드하는 영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이 20년에서 30년 그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의 끌림을 느낄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한 운명 가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 운명을 예측할 단서를 찾는 방법. 유년 시절에 나의 결핍과 그런 사건, 사고들을 살펴볼 것. 근데 그냥 그 사건, 사고를 겪었다고 해서 1차원적으로 이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갈망이 생겼는지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지. 내가 예를 들면 유년 시절에 가난한 부모가 싸우는 집에서 맞고 자랐는데 그럼 어떤 열망이 생길까요? 사람은? 여러 가지 열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소외감을 느꼈겠지.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갈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느끼는 게 타격을 받는 게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거든. 가난해서 내 부모가 가난해서 폭력적으로 변한 걸 거야.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삶을 벗어나는 것을 내 운명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가난을 벗어나고 재테크나 이런 게 돈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이면서 돈으로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삶을 이제 꿈꿀 수 있는 거고 어떤 존재는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돼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한 번도 얻은 적 없이 힘들게 컸으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리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존재는 나처럼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쓸 것이다 또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가정폭력을 당한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것이다 또는 나는 이런 나의 고통을 음악으로 풀어냈어 음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내 형제 자매는 맞고 컸는데도 별 문제를 못 느꼈어. 근데 나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소외감을 느꼈어. 폭력도 폭력이지만 내가 여기서 더 힘들었던 거는 몸으로 맞는 것보다 이 폭력이 난무하는 집안에서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나밖에 못 느꼈고 나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껴서 나는 나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나와 비슷한 상식선을 가진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유대감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어. 그럼 뭔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지식인으로서 그런 거를 탐구하는 교수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겪더라도 그 외 다른 변수들이나 또는 본인의 정체성에 의해서 이게 어디로 욕구가 발현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모르게 개척해놓은 운명들을 예측하는 방법은 내가 이 삶에서 어떤 결핍을 가장 크게 겪었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 요인들 하나하나를 꼽아보면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종류의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어떤 종류의 결핍과 갈망으로 변환이 됐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냈는지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결핍을 풀어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창작과 요리로 풀어냈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표출하면서 풀어냈고 누군가는 자기만의 자아 실현을 하러 모든 것들 떨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을 하면서 풀어냈고 누군가는 이런 고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아름다움으로 전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자기의 그런 결핍을 이용해서 강렬한 감정을 뿜어낼 수 있게 돼서 그걸로 배우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그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했던 자연스러운 행동들 또는 새롭게 발견한 즐길거리들 저 같은 경우는 힘들면 명상을 했어요. 나 자신을 치유했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제 무의식을 교정했고 내면 아이들을 치유했고 본능적으로 내면 아이 치유하고 과거의 트라우마 치유하고 그리고 수도꼭지 틀고 내가 살려고 쓴 거예요. 살려고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내가 몇 년 동안 쓰니까 이게 하나의 형태가 있더라고. 하나의 규칙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의 지인들한테 이걸 알려줬는데 효과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걸 사람들한테 하나의 포맷으로 좀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잘 써먹겠다 해서 수도꼭지 틀기 정화라는 포맷이 만들어진 거고요. 내가 살려고 했던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내가 나중에 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았을 때 내가 어떤 갈망을 느끼며 이 갈망과 결핍을 내가 어떤 식으로 본능적으로 해결해왔으며 내가 거기서 해결하는데 썼던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힌트가 돼. 그래서 이제 저는 저를 이렇게 치유를 했고 제가 본능적으로 고통받았을 때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그게 내 운명이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았을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시기에 내가 쾌락을 탐할 때 어떤 쾌락을 탐했는지 술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거는 운명이라 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고통받아도 그 고통을 즐겁게 풀어내는 방법을 모르고 그걸 안 해요. 이런 분들은 뭐가 없어 소스가. 자기의 인생의 힘든 고비를 그림 그리면서 풀었다. 노래 부르면서 풀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풀었다. 글을 쓰면서 풀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만큼 재능이 생기고
생기고 운명값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고통받은 거를 자기 약대로 풀어내고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잠자고 쉬고 이런 걸 풀어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단서가 좀 없고 소스가 좀 없지. 정확하게 말해서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면 어떡해요? 만들면 돼. 만들면. 지금 여기서 인생이 엄청 먹고 살기 편한 분들은 없잖아요. 엄청 만족스럽고 엄청 먹고 살기 편한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은 항상 결핍을 찾거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갈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즐거움을 얻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쾌감을 느끼는 그 지점, 즐거움을 느끼는 지점, 그걸 즐길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2년, 3년 이상 그거를 엄청나게 탐구를 하고 취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준 프로예요. 준 프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평생 사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명 지점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삶을 바꿔나가세요. 그 계획을 빨리 다가오게 하세요. 그리고 속도를 앞당기세요. 속도를 앞당기는 스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부작용 없이 아주 쉽게 아주 체계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게 운명을 내가 고르고 만들어내서 내 현실화 시키는 거 알려드립니다.